이스라엘의 대규모 보복 공습을 받은 이란은 적절한 시기에 대응하겠다며 당장 행동을 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네, 보복보다는 가자지구와 레바논 휴전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전면전을 피하려는 모양새입니다. 신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란은 4시간 가까이 계속된 이스라엘의 공격에도 제한적인 피해만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은 적절한 시기에 합법적이고 정당하게 대응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ستاد کل نیروهای مسلح در بیانیه خطاب به ملت شریف و غیور ایران اسلامی اعلام کرد جمهوری اسلامی ایران حق پاسخ قانونی و مشروع خود را در قبال اقدام تجاوزکارانه رژیم صهیونیستی در وقت مقتضی محفوظ می‌داند. 이란은 보복보다는 가자지구와 레바논에서의 휴전이 더 중요하다는 쪽으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در اطلاعیه ستاد کل نیروهای مسلح ضمن تاکید بر محفوظ دانستن حق پاسخ قانونی و مشروع خود در وقت مقتضی بر لزوم برقراری آتشبس پایدار در غزه و لبنان برای جلوگیری از کشتار مردم بیپناه و مظلوم تاکید شده است. 아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도 이집트 카타르 외무장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모든 대응은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질 것이라면서 즉각 대응을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몇 달간 사용해왔던 복수의 불길, 피해 대가와 같은 강경한 표현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 등 서구 언론들은 이란의 이 같은 반응을 볼 때 곧바로 재보복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전면적인 전쟁을 피하려 한다는 것인데 특히 얼마 남지 않은 미국 대선 결과를 지켜보기 위해 숨을 죽이고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중동 전문가를 인용해 이란이 이번 공습의 여파를 축소하고 휴전을 추진함으로써 이스라엘에 대한 상황을 역전시키고 군사적 약점을 외교적 기회로 바꾸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란은 일단 이스라엘에 책임을 묻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란 본토를 대규모로 공습하면서 전면전 위기감이 고조됐지만 양측은 곧바로 확전을 자제하며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네, 이스라엘의 수도 텔아비브에선 트럭이 버스 정류장으로 돌진하는 공격이 발생해 30여 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이란의 군사시설을 대규모로 공습한 지 하루 만에 네타냐후 총리는 모든 목표를 달성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을 직접 겨냥한 추가 공격은 없을 것이란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התקיפה באיראן הייתה מדויקת ועוצמתית והשיגה את כל מטרותיה. 이란에서도 절제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3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적국 전투기의 영공이 뚫렸지만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는 이스라엘이 공격을 과장하고 있다며 내부 단속에 주력했습니다. باید تشخیص بدن و درست بفهمن و اون چی که صلاح این کشور و این ملت هست اون رو انجام بدن. 이란과 이스라엘의 대결이 다시 한 고비를 넘기는 가운데 카타르에선 미국과 이스라엘이 만나 가자지구 휴전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움직임과 별도로 중동 곳곳에선 유혈 사태가 계속됐습니다.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에선 트럭이 버스 정류장을 덮쳐 30여 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A truck was just ramming in to the bus and the bus station, injuring tens of innocent people who were standing there. 사건이 발생한 지역은 모사드 본부를 포함해 이스라엘 정부 조직이 몰려 있는 곳으로 피해자 중엔 군인도 다수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 국적의 아랍계 용의자는 현장에서 사살됐고 경찰은 테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앞서 요르단강 서안에서도 차량을 몰고 이스라엘 군인을 향해 돌진하던 남성이 사살됐습니다. 헤즈볼라는 하이파 등 이스라엘 북부 곳곳을 공습해 여러 명의 부상자가 나왔습니다. 이에 맞서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남부와 가자지구 난민촌을 대대적으로 공습해 7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YTN 유투건입니다. 네, 이스라엘이 레바논 곳곳을 공습하는 가운데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북부 하이파의 군수산업 기지를 로켓과 드론으로 공격했습니다. 이스라엘 당국은 이번 공격으로 5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스라엘군은 지상작전을 벌이는 레바논 남부에서 군인 5명이 추가로 숨지고 14명이 다쳤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헤즈볼라를 상대로 지상전을 시작한 이후 이스라엘군 전사자는 34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남부 시돈의 주거용 아파트 등을 공습해 최소한 8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선 자발리아 난민촌 등을 겨냥한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최소한 4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제 진행된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집권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하며 참패했습니다. 일본 NHK 방송은 개표가 진행 중인 오늘 새벽 1시 41분 현재 자민당 186석, 연립여당인 공명당이 22석으로 208석을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무소속을 포함한 야당 의석은 235석으로 나타나서 자민당과 공명당이 확보한 의석을 앞섰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에 파병한 북한군의 실전 배치가 임박했다는 전망 속에 이번 주 안에 우크라이나와의 전투에 투입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단계적 대응을 예고한 우리 정부는 나토의 대표단을 파견했는데 살상 무기 지원 시점에 관심이 쏠립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 동부에서 적응 훈련 중이던 북한군이 전장이 있는 서부로 이동했다는 정황은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군 전장 투입이 임박했다는 관측 속에 이번 주 안에는 실제 전투에 참여할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포착된 러시아군 통신 내용에서도 이 같은 북한군 움직임 관련 내용이 늘고 있습니다. рассказывал, я говорю, а кто получает, говорю, на них оружие, боеприпасы? Мы, говорю, получили нахуй сухпайки, говорю. 북한군 움직임이 빨라지면서 단계적 대응을 예고한 우리 정부 대응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우선 국정원 1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우리 대표단이 나토에 급파됐습니다. 대표단은 현지 시간 28일 나토 32개 회원국 이사회에서 북한군 파병 동향 등을 공유합니다. 북한군에 대한 많은 정보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파병된 인민군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에 대해서 나토와 이제 우크라이나가 관심이 있을 수 있거든요. 실제 전투가 벌어질 경우 북한군의 전술 등을 파악하기 위한 모니터링단 파견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정부의 단계적 대응 핵심은 무엇보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이 언제일지가 꼽힙니다. 살상 무기를 직접 공급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에서도 더 유연하게 북한군의 활동 여하에 따라 검토해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러시아는 실제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높은데 북한도 마찬가지 반응을 보일 것으로 관측됩니다. 결국 살상무기 지원은 북한군의 실제 전투 참여와 그 여파까지 확인한 뒤에 국제사회와 긴밀한 조율 속에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실전 투입이 임박한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이번에 집결한 북한 군인들의 전투 역량이 최정예 부대에 해당하는 수준은 아닐 수 있다는 외신 분석이 나왔습니다. 현재 시간 27일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은 러시아 전선에 집결하고 있는 북한 군인들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가장 훌륭하고 뛰어난 군인들은 아닐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저널은 공개된 북한군 영상과 정부 당국자들을 인용해 이번에 쿠르스크에 집결한 군인들은 10대에서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에 징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들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키와 체구가 작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북한 전역에 만연한 영양실조를 반영한다고 군사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군이 우선 투입될 것으로 관측되는 서부 쿠르스크에서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을 막아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성명을 통해 쿠르스크 전선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벌인 8차례 공격을 막아냈으며 미국산 장갑차 등을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8월 초 우크라이나군이 국경을 넘어 진입한 이후 쿠르스크에서만 2만 7천 명 이상의 병력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특별감찰관을 두고 여권 내홍이 격화하는 가운데 한동훈 대표는 본인이 대통령에게 이견을 내는 건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며 명분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런 한 대표를 향해 정치쇼를 중단하고 여사 특검법이나 수용하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김다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청년 행사에 참석한 한동훈 대표는 국민의힘을 다른 의견을 자유롭고 공개적으로 낼 수 있는 살아있는 당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어 본인부터가 이견을 많이 내고 있다며 대통령에게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도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모두가 사는 길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가 대통령에게 반대하는, 개인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죠.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 자유롭게 공개적으로 낼 수 있습니다. 최근 김건희 여사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해법, 특히 특별감찰관 추진을 두고 내홍으로까지 번진 여권 상황을 의식한 거로 풀이됩니다. 특별감찰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는 다음 달 둘째 주쯤 열릴 가능성이 큰데 친한동훈계 일각에선 회의를 모두 공개하자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친한계 인사는 YTN에 여사를 향한 여론이 안 좋은 상황이니만큼 국민이 보는 앞에서 특별감찰관의 부정적인 의견을 내기 쉽지 않을 거라며 공개가 필요한 이유를 강조했습니다. 반면 친윤석열계는 특별감찰관은 민주당의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묶어서 진행하기 위한 당의 협상 전략인 만큼 갑자기 따로 떼서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당 안팎에서 내부 분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은 SNS에 소수의 간호가 법석을 부리면 집안의 망조가 든다며 친한계를 겨냥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야당은 여당 집안 싸움을 관망하며 특별검사를 고리로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수사권이 없는 특별감찰관을 파도를 세숫대야로 막으려는 시도에 빗대며 정치쇼를 멈추고 특검이나 수용하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선 이젠 국민과 여사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양자택일의 상황이라고도 몰아붙였습니다. 최혜병 3자 특검에 이은 또 한 번의 특감 정치쇼를 중단하고 김건희 특검 찬성 의사를 밝히십시오. 민주당이 여사 공세에 열을 올리는 건 다음 달 예정된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적잖습니다. 11월을 전국 주도권을 쥘 기회로 노린 여당은 변수로 떠오른 당 내홍에 고심이 깊어지는 분위기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충남 천안시 경부고속도로에서 추돌 사고가 나 2명이 다쳤습니다. 강원 횡성군에서는 멧돼지 사냥을 하던 도중 총기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정인용 기자입니다. 고속도로에 차량 파편이 널브러져 있고 차 한 대는 전면과 후면 모두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오늘 새벽 0시 반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천안분기점 근처를 지나던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멈춰서자 뒤따르던 SUV가 피하지 못하고 추돌했습니다. 운전자 2명은 중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음주사고는 아닌 거로 보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6시 25분쯤 경기 하남시 중부고속도로 동서울 톨게이트 부근에서는 승용차에 불이 나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차가 모두 탔지만 30대 남성 운전자 등 일가족 3명이 스스로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엔진룸에서 불이 시작된 거로 보고 있습니다. 강원 횡성군에서는 야산에서 멧돼지 사냥을 하던 60대 엽사 A씨가 50대 동료의 허벅지를 총으로 쏘는 사고가 났습니다. 총에 맞은 동료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사냥 도중 동료가 멧돼지 쪽으로 뛰어들었다고 주장한 A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경남 창원의 한 단감 농가에서 최상급 단감 1톤가량이 사라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남 창원 서부경찰서는 지난 23일 피해 농장주 A씨가 단감 약 1톤을 도둑맞았다며 경찰에 신고해와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가격이 비싼 최상급 단감들만 사라지면서 피해액은 1,000만 원 이상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어제 오전 7시 10분쯤 경북 성주군 초전면에 있는 폐기물 재활용 시설에서 불이 나 2시간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1,100제곱미터 규모 창고와 플라스틱 재생칩 100톤, 지게차 등이 불에 탔습니다. 송대윤 대전시의회 부의장이 고향인 충남 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논산경찰서는 어제 오전 10시쯤 논산시 양촌면에 있는 하천변에서 송 부의장이 숨진 채 쓰러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송 부의장의 소지품에서는 유서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유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망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티머니 전산망에 오류가 발생해 전국 버스 터미널에서 승객들이 승차권을 제때 발권하지 못해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전라선 전주역과 익산역 사이 구간에서 전기 공급 장애가 발생해 열차 운행이 지연되는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손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고속시외버스 터미널의 발권 시스템을 운영하는 티머니 전산망에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이 때문에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을 포함한 전국 고속시외버스 터미널 140여 곳에서 매표와 발권 업무가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현장에서 승차권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인터넷으로 미리 예매한 승객까지 버스에 제때 타지 못하면서 전국 터미널마다 큰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승객마다 일일이 구매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제 시각에 출발하지 못한 고속버스도 있었습니다. 우선은 표가 확인이 안 되니까 지금 터미널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고 우왕좌왕 해도 복잡해서 뉴스 나오면은 그 터미널 가실 때 좀 미리 일찍 가시라고 적어놓은 거거든요. 티머니 앱을 사용하는 일부 택시에서도 운행 등록과 요금 수납에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로그인이 되면 이제 운행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티머니 화면창이 뜨면서 운행을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근데 로그인 자체가 안 되면 아무것도 못 하게 돼요. 운행을 못 하는 상황이에요. 오전 11시 41분쯤 코레일과 SRT 열차가 함께 사용하는 전라선 전주역과 익산역 사이 구간에서 전기 공급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이 때문에 전라선 상하행선 열차 총 11대의 운행이 10분에서 최장 1시간 40분가량 지연됐습니다. 현재는 장애 구간에 대한 긴급 복구가 이루어져 열차가 정상 운행하고 있습니다. 코레일 측은 장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손조입니다. 오늘의 주요 재판입니다. 취임 2주기를 맞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오늘 오후 2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 사건 항소심 재판에 출석합니다. 앞서 이 회장은 삼성 경영권 승계에 유리하도록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비율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불법으로 기부금을 모은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의 재판이 오늘 오후 5시에 열립니다. 전 목사는 지난 2019년 주말마다 광화문 집회에서 기부금 등록 없이 헌금 약 15억 원가량을 모금한 혐의를 받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에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등에 대한 대장동 본류 재판이 열립니다. 오늘 오후 2시 지난해 경복궁 담장의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를 낙서한 10대와 범행을 지시한 30대 남성에 대한 재판이 열립니다. 북한군의 우크라이나전 투입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 대표단이 현지 시각으로 오늘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본부에서 북한군 파병 동향을 설명합니다. 나토는 성명을 통해 한국 고위급 대표단이 북대서양 이사회에 참석해 북한군의 러시아 배치에 대해 브리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마르크 루이터 나토 사무총장은 한국 대표단의 브리핑을 들은 뒤 약식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대표단은 나토 측과 북한군 파병 동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면서 한국의 현지 모니터링단 파견, 우크라이나군 지원 문제 등도 협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장 배치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우크라이나군이 준비한 한국어 매뉴얼이라는 게시물이 온라인에서 퍼지고 있습니다. 북한군을 만났을 때 간단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짤막한 한국어 표현 수십 개가 담겼는데 실제로 우크라이나군이 작성한 것인지 진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러시아 공병부대원들의 활동 모습이 국영 TV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퇴각한 쿠르스크 지역에서 지뢰를 제거하고 있다고 소개합니다. Основная задача наша – это обезопасить освобожденные территории для мирного населения. То есть мы идем следом за штурмовыми подразделениями, обезвреживаем те подарки, те сюрпризы, которые нам оставил враг. 우크라이나는 8월 말 한때 쿠르스크에서 서울시 면적의 곱절 이상인 1,200여 제곱킬로미터를 장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방어에 막혀 지난달부터는 오히려 점령지를 조금씩 내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양측이 그만큼 격렬히 전투를 벌이는 곳으로 앞서 뉴욕타임스는 이 지역에 28일까지 북한군이 최대 5,000명 배치될 거라고 관측했습니다. 진위가 확인되진 않았지만 우크라이나군이 만들었다는 지침이 친러시아 텔레그램 계정에 올라와 일부 러시아 매체들에서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북한군과 마주쳤을 때 대화할 수 있도록 한국어 문장 60개의 발음을 키릴 문자로 옮겨 적었습니다. 포로로 잡혔다고 알리거나 임무가 뭐냐, 배고프냐고 묻는 표현이 포함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전쟁을 계속하기 위해 북한을 끌어들이고 있다고 재차 비판했습니다. Беруть у спільників все більше Північну Корею, і вже днями їхні солдати можуть бути на полі бою проти України. Україна змушена буде в Європі фактично воювати проти Північної Кореї.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러면서 전쟁을 막으려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서방을 향해 호소했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합의했던 여야 민생 공약 협의체가 출범합니다. 중소기업 지원 방안과 저출생 대책 마련 등 민생 정책들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예정입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민생 공약을 논의하는 협의체가 출범합니다. 지난 총선에서 여야가 함께 합의한 공약과 민생 법안들을 정쟁과 무관하게 도입하자는 게 목적입니다. 협의체는 양당의 김상훈,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배준영, 박성준 원내수석 부대표 등 핵심 지도부 4명으로 이뤄집니다. 우선 다룰 의제는 반도체와 AI 등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한 지원 방안과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책 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출생 대책 마련과 지구당 부활, 국회의원 특권 폐지 등도 논의 테이블에 올라갈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가운데서도 특히 저출생 문제는 국가의 존립과 직결된다며 협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출생 대응 관련 각종 정책들을 우선순위에 올려놓고 속도감 있게 논의 추진하겠습니다. 민주당도 큰 틀에서 방향이 같다면 의제에 제한을 두지 말자며 의료 대란 해결 방안과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문제 등 첨예한 의제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한동훈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첫 회담에서 민생 공약 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는데 한 달여간 이어진 국정감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양당 사이 협의체 출범에 속도가 붙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생 공통 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의 틀을 만들어서 진행하기로 했으니까요. 그게 가장 중요한 합의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대표 사법 리스크와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으로 대립이 첨예한 상황이지만 이번 협의체 구성을 통해 민생 법안에 대해선 여야가 합의를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대통령실이 최근 증가하는 출생아 수 흐름을 이어가기 위한 새로운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를 확대하고 난임 가정의 의료비를 지원하겠다고 예고하는 한편 국회를 향해선 인구전략기획부의 빠른 출범을 도와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이 최근 반등하는 출생아 흐름에 힘입어 새로운 인구위기 대응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먼저 난임 부부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난자 제취에 실패한 부부들도 지자체 지원금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난임 부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난임 시술 중 본인이 원하지 않았으나 시술이 중단되는 경우에도 지자체가 의료비를 지원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임신 초기 유사산을 겪은 산모의 정신 건강 회복을 돕는 대책도 예고했습니다. 현재 5일인 당사자의 휴가 기간을 10일로 늘리는 데 이어 배우자 휴가도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10일로 휴가 기간 확대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배우자가 신체적 정신적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배우자 유사산 휴가 제도도 신설할 계획입니다. 대통령실은 일생활균형 우수기업이나 가족 친화 인증 중소기업이 국세청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될 경우 내년 1월부터 조사 유예를 신청하도록 조치하겠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예고한 세무조사 유예 방안을 구체화한 건데 자세한 내용은 오는 30일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다루어질 예정입니다. 대통령실은 현재 준비 중인 인구전략기획부 출범과 동시에 인구전략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도 예고했습니다. 국회를 향해서는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관련 법안을 정기국회 안에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하며 여야 간 견해차가 크지 않으니 상당한 진전이 있을 걸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실이 직접 저출생 대책을 내놓으며 강한 의지를 내비쳤는데 출산율 증가 추세를 이어가기 위한 후속 대책도 잇따를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 명태균 씨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명 씨가 과거 실질적으로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는 여론조사 업체 대표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관련 수사의 속도가 붙을지 주목되는데 명 씨는 정권 교체에 한 몸을 바쳤을 뿐이라며 거듭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검찰에서 조사받은 미래한국연구소의 등기상 대표 김모 씨는 과거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보좌관 출신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명태균 씨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에 연루돼 자택과 사무실 등에서 압수수색을 받은 지 이틀 만에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김 씨는 앞서 자신은 명의만 빌려줬을 뿐 미래한국연구소의 실소유주는 명 씨라고 주장했는데 검찰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진행된 각종 여론조사 비용을 누가 댔는지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불법 여론조사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 씨는 명 씨가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측을 위한 여론조사를 81차례 해주고 김건희 여사를 통해 2022년 6월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따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돈을 챙겨줄라 한 데서 내역서를 이제 보냈는데 돈을 받아오겠다 하고 가셨는데 돈을 안 받아왔고 그 결과 일단 김영선 의원의 공천을 받아오셨습니다. 또 당시 여론조사 비용이 부정한 뒷돈이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는데 명 씨는 SNS를 통해 받은 돈이 없고 여론조사를 조작한 적도 없다며 거듭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자신은 정권 교체에 한 몸을 바쳤다며 운명을 건 승부를 뜻하는 건곤일척이란 사자성어를 함께 적었습니다. 앞서 YTN 취재진과 만났을 땐 자신은 미래한국연구소 경영과 무관하고 여론조사를 대가로 공천을 요구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공천 대가로 받아왔으면 왜 걔들이 돈을 갚지? 내가 갚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래한국연구소를 명태균으로 해야 이 범죄 사실이 모든 게 아구가 맞는 거예요. 검찰은 지금까지 명 씨 관련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 씨를 5차례 불러 조사했습니다. 최근엔 인력을 보강해 강 씨가 제출한 통화 녹음 파일 수천 개를 분석하고 있는데 미래한국연구소 대표도 소환 조사하면서 수사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YTN 나인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검사 4명이 임기 만료에 임박해 연임되면서 가까스로 공백 위기를 넘겼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사건과 공천 개입 의혹에 관한 고발장이 접수된 가운데 공수처는 여전히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검사 4명이 임기 만료를 불과 이틀 앞두고 연임됐습니다. 이 가운데 수사사부 이대환 부장검사와 차정현 수사기획관은 이른바 VIP 경로설이 불거진 최상병 수사 외압 사건을 담당해왔고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개입된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수사를 맡았습니다. 저희들 수사 대상인 범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통령실이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사건을 맡은 검사들의 연임이 재가되기까지 2달 넘게 걸리면서 대통령 인사권이 수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연임에 대해서 이 거의 끝자락에 이렇게 재갈하는 모습 자체도 상당히 수사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거나 힘들게 하는 모습이 아닌가. 공수처 검사는 3년 임기로 3차례 연임할 수 있는데 매번 심사와 재가를 거쳐야 해 신분이 불안정하다는 겁니다. 이번에 4명 연임에도 불구하고 공수처 검사 수는 15명으로 여전히 정원 25명에 못 미치는 점도 문제입니다. 매년 접수되는 고소고발 사건은 2천여 건에 이르지만 검사 이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10월 마지막 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부장검사와 평검사 등 7명을 공개 모집하고 있습니다. 다만 채용 절차에 수개월이 걸리는 만큼 실제 인력 충원은 내년에야 가능할 전망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용산구에서 재난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방재안전직 공무원이 1명뿐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습니다. 정부에서는 방재안전직을 늘리겠다는 계획이지만 목표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처우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22년 159명이 숨진 이태원 참사 당시 용산구청의 재난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방재안전직 공무원은 단 1명이었습니다. 전문 인력 부족이 재난안전 상황실 늑장 구성 등 부실한 대응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미 지난 2020년 전국 지자체 방재안전직 공무원을 매년 200명씩, 올해까지 모두 800명 증원해 1,640명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을 세워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8월 기준 지자체 방재안전직 공무원은 871명으로 불과 200명 정도 느는 데 그쳤습니다. 목표치의 25%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톱니바퀴를 제대로 돌게 만들려고 이 방재안전직 공무원을 뽑은 거거든요. 이 계획을 수립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각 기능으로 전파를 하면서 그것을 이제 관리하고 또 이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그런. 방재안전직이 기피 직종인 것도 문제입니다. 업무 부담이 과중하고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큰 책임까지 따르기 때문입니다. 2017년 기준 조기 퇴직률은 11%로 전체 지방공무원 퇴직률 0.8%의 14배에 달합니다. 또 87%가 직무 만족도가 낮거나 보통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말이나 공휴일 가릴 것 없이 비상근무를 하는 게 가장 큰 고충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꺼려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이에 따라 방재안전직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처우를 개선하는 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부담이 없도록 업무를 좀 효율화해주는 부분들, 사부처에 대한 어떤 이런 이 지원이나 협조를 조금 더 이제 강화시켜 놓는다든지. 행정안전부는 방재안전직 채용은 각 지자체 책임이라면서도 재교육과 수당 지급 등을 바탕으로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파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이곳에서 참사가 벌어진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재난이 다양해지는 만큼 충분한 전문 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2주기를 앞둔 12구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기억하고 유가족이 소통하는 공간인 별들의 집이 새 둥지를 틉니다.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은 별들의 집이 다음 달 3일 서울 광화문 경복궁 인근의 한 민간 빌딩 1층으로 이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 서울시청 근처에 있는 서울 중구 을지로 불임 빌딩에 입주한 지 5개월여 만입니다. 정부가 12구 이태원 참사 2주기를 맞아 지방자치단체 관할 내 다중이 모여 인파사고 발생 우려가 큰 각종 현장에 대한 일제 조사에 나섭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관할 내 지역 축제와 공연, 대규모 점포 등 다중 운집 인파사고 발생 우려가 큰 15개 유형을 설정하고 지자체가 일제 조사를 통해 총괄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을철 별미로 불리는 전어가 품귀 현상을 보이면서 가격도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수온 상승이 주요 원인인데 변화하는 환경에 따른 대응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펄펄 뛰는 전어로 가득 차 있어야 할 어항이 썰렁합니다. 한 3분의 2가 줄어가지고 너무 팔기가 힘들어요. 가격도 더 비싸가지고 가격이 뭐 작년에 비해서는 거의 한 2배 이상 올라가지고. 올해 전어의 어획량이 크게 줄면서 경매 시장에 풀리는 양이 확 줄었기 때문입니다. 올 1월부터 8월까지 어획량은 3,380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마트에서도 전어가 모습을 감췄습니다. 평소 이맘때면 이곳이 전어로 가득 차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이렇게 딱 한 팩 남아 있습니다. 가을철 별미로 전어를 찾던 소비자도 비싼 가격에 구매를 포기했습니다. 전어 가을에 많이 먹었는데 이제는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비싸서 못 먹을 것 같고. 우리나라의 지난 9월 해수 평균 온도는 27도로 지난 10년 평균치보다 무려 3.5도가 높았습니다. 주로 15도에서 21도에 서식하는 전어의 어획량이 줄어든 것입니다. 더워진 바다 때문에 공급량이 줄어든 건 꽃게도 마찬가지. 수협에 따르면 지난달 꽃게 위판량은 2,707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5%가 줄었습니다. 요즘에는 조금 어획량이 줄어가지고 좀 많이 가격이 올라갔어요. 반면 높은 수온에 잘 자라는 새우는 공급량이 늘었고 남해에선 열대성 어종이 발견되는 등 우리 바다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폭염이나 이상 기후에 따라 우리 바다의 온도까지 달라지면서 어종이나 어획량에도 큰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는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현대자동차그룹 정의선 회장과 일본 도요타 자동차그룹 도요다 아키오 회장이 국내 모터스포츠 축제 장에서 만나 협력 의지를 다졌습니다. 글로벌 완성차 업계 1위인 도요타와 3위인 현대차그룹 수장이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며 만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의선 회장과 아키오 회장이 자동차 기술력의 시험대인 모터스포츠 페스티벌에서 가진 첫 만남이 자동차 산업 격변기에 두 그룹 간의 동맹으로 이어질지도 주목됩니다. 한 줄 뉴스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통화정책 방향 회의 이후 2주 동안 달러가 강해졌다면서 앞으로 통화정책 방향 결정에 환율 수준이 다시 고려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간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에도 심의기간 단축과 용적률 상향과 같은 각종 특례를 주는 민간 도심 복합 사업이 내년 2월부터 시행됩니다. 준주거지역에선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40%까지 완화해 서울의 경우 최대 700%까지 완화됩니다. 어제 오전 코레일과 수서고속철도 열차가 함께 사용하는 전라선 전주역과 익산역 사이 구간에서 전기 공급 장애가 발생해 상하행선 열차 11대의 운행이 최장 108분가량 지연됐습니다. 열차 운행은 긴급 복구가 이루어진 후 오후에 재개됐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FATF가 우리나라의 국제기준 이행평가 등급을 최고 등급인 정규 후속 점검 대상국으로 높였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특혜 논란을 빚었던 유명인의 별도 출입문 사용 계획을 시행 하루 전인 어제 철회했습니다. 공사는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별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경기도와 도내 공인중개사들이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 7월 민관합동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가동했습니다. 시행 석 달째가 됐는데요. 전체 공인중개사의 33%가 동참할 정도로 참여 열기가 높습니다. 보도에 최명신 기자입니다. 안양의 한 부동산입니다. 문 앞에 안전전세 지킴이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전세 계약을 믿고 할 수 있다고 경기도가 인증한 마크입니다. 이곳에선 중개사가 임차인과 함께 체크리스트를 확인하며 위험 요소를 사전 점검합니다. 이전보다 절차가 다소 불편하고 번거로워졌지만 사기 피해 예방에 힘을 보탠다는 마음에 항목 하나하나를 살피는 데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임차인들이 전세를 구할 때 우리가 어떤 체크리스트, 그다음에 임대인의 정보 제공, 이런 행정적, 법률적, 사회적으로 분석을 다 해드리기 때문에 특히 권리관계 등 계약 후 변동되는 정보들을 바로바로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도 하고 있어서 임차인들의 호응이 큽니다. 그리고 임대인에게 문제가 생기면 바로 알림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불안감이 많이 줄었죠.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에 참가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는 11,000명 정도. 중개 과정에서 피해를 예방한다는 취지인 만큼
공인중개사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한데 시행 석 달째를 맞아 동참률 33%를 기록했습니다. 계약만 잘 이루어낸다면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계약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 안전전세로 가는 길목으로 보는 거죠. 올 들어 경기도 내 전세 사기 피해 인정 건수는 4,500여 건으로 피해 우려가 있는 건수까지 포함하면 피해 규모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안전전세 프로젝트가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안전전세 프로젝트에 동참하는 중개사무소 정보는 경기 부동산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열린 미래혁신 기술 박람회 픽스 2024에 예상 인원을 훌쩍 뛰어넘는 13만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자동차와 ICT, 로봇 등 분야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던 박람회를 하나로 합쳐 기술 융합 시대에 맞는 산업 교류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넓은 강당에 사람들이 가득 들어찼습니다. 단상에 오른 인물은 이상엽 현대차 부사장. 저희의 비전은 Progress for Humanity입니다. 기술을 통한 인류 사회의 진보입니다. 미래혁신 기술 박람회 픽스 2024에서 진행된 강연 모습입니다. 현대차를 비롯해 LG전자, 네이버, 엔비디아 등 13개 나라 기술 전문가 80명이 펼친 강연에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자동차가 춤추고 로봇이 축구하는 전시장은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입니다. 나흘 사이 13만 3천 명이 다녀갔고 2조 7천억 원에 이르는 수출 상담도 이뤄졌습니다. 한 10만 명 정도를 최대치로 봤는데요. 실제로 집계 보니까 한 13만 명 정도 찾아주셨고요. 한 1,600건 정도 상담을 했고요. 해서 한 20억 달러 정도의 그 현장 상담 실적을 올렸습니다. 무엇보다 자동차, ICT, 로봇 등 각기 다른 산업 분야에서 따로 열리던 박람회를 하나로 모아 산업 간 기술 융합과 네트워크 구축 발판을 마련한 점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대구시는 이런 성과를 토대로 미국 대표 가전 박람회 CES처럼 키워나갈 계획입니다. 첨단 미래 산업은 산업 간의 경계가 사라지고 혁신 기술을 중심으로 영재 융합하는 등 세계적인 신기술 공유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만 기술력이 부족한 학교나 기업의 참여, 또 단순히 눈으로만 볼 수 있게 전시가 이뤄진 점은 개선할 부분으로 지적됩니다. 올해 처음으로 열린 픽스가 한국을 대표하는 산업기술 박람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10월 28일 월요일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170억 원에 달하는 미정산 사태를 낸 온라인 쇼핑몰 알레츠의 피해 기업들이 유동성 지원을 받기 쉬워집니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부터 이커머스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자금 지원 보완 조치를 시행하는데요. 알레츠 피해업체가 판매자 페이지에 미정산 내역 출력물로 피해 사실을 증빙하면 유동성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발송되는 지진 재난 문자의 발송 기준과 범위가 실제 흔들린 지역의 시군, 구까지로 바뀝니다. 기상청은 오늘부터 지진 재난 문자의 발송 기준을 에너지 크기를 의미하는 규모 기반에서 흔들림과 강도를 나타내는 진도 기반으로 수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와 국가유산청이 이상기후로 인한 폭설 등 자연재해 발생 대비 사냥 보호 강화 대책을 마련해 오늘부터 실행합니다. 정부는 멸종 위기 야생동물 1급인 사냥의 겨울철 폐사를 막기 위해 산 곳곳에 폭설 쉼터 30곳을 마련하고 먹이 급이대 22개를 추가로 설치해 먹이 주기 활동도 늘릴 계획입니다. 서울시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미쉐린 가이드 3스타를 받은 안성재 셰프와 함께 글로벌 미식 도시 서울을 알리는 특별 행사를 엽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캐치테이블 앱을 통해 참여자 150명을 선착순 모집하고 티켓 비용 1인당 4만 원을 내면 4가지 파인다이닝 메뉴를 맛볼 수 있는데요. 이 행사는 넷플릭스의 요리 서바이벌 흑백 요리사의 심사위원을 맡았던 안성재 셰프가 참석하고 트리플스타라는 애칭으로 출연한 강승원 셰프 등 국내 유명 셰프들이 특별한 메뉴를 선보입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전라남도의 농식품이 미국 시장 공략에 한층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대표적인 한인마트 60여 곳에 5억 원어치가 들어갔는데요.
전라남도는 지방정부 가운데 처음으로 미국의 온라인 쇼핑몰도 만들어 판매 촉진에 나섰습니다. 김범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가에 가을꽃이 흐드러지게 핀 전남의 관문 장성입니다. 장성군은 유명 요리 연구가 백종원 씨와 손잡고 음식 관광 1번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맛의 도시를 추진하는 전남 장성에서 만들어진 냉동 김밥이 미국 시장에 처음으로 진출했습니다. 맛있습니다. 너무 맛있네요, 진짜. 아니, 입맛으로 보고 맛있으면 맛있는 거죠. 맛있어요. 정말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는 우리 김밥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인식 개발이 되면은 이제 전남이 우리 맛의 고장 전남을 넘어서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는 장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성의 냉동 김밥을 비롯해 전남을 대표하는 62개 농식품 5권어치가 미국의 한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을 중심으로 풀렸습니다. 판매는 사실상 미국 전역의 유통망을 갖춘 대표적 한인마트 점포 62곳이 맡았습니다. 한국 식품을 이렇게 공급하는 역할을 해왔고 지금은 이제 H마트가 82개 점포를 가지고 있으면서 아시안들의 최고 가장 큰 이런 유통기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전남 식품의 온라인몰도 선을 보였습니다. 이를 기념해 맛깔스러운 남도 음식 시식회와 전남 쌀 나눔 행사도 열렸습니다. 우리 전라남도 농수산물을 가장 많이 취급해주고 또 H마트에서 이렇게 온라인 쇼핑몰까지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H마트에 모든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 전라남도의 농수축산품 수출액은 모두 6억 3천만 달러. 전라남도는 한류 열풍을 타고 전남 우수 농수산물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높아짐에 따라 수출 목표액을 10억 달러까지 늘려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미국 뉴저지에서 YTN 김범환입니다. 10월의 마지막 월요일 출근길 안개가 자욱합니다. 현재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가 200m 안팎까지 떨어져 있고요. 여기에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인천은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밖에 서쪽 지방에서도 오전까지 공기가 탁할 수 있겠습니다. 안개와 먼지가 뒤엉켜 평소보다 시야가 답답할 수 있으니까요.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동풍이 부는 동해안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영남 지방에, 밤에는 전남 해안에도 비가 오다가 차츰 그치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영동에 최고 60mm, 영남과 전남 해안에도 5에서 10mm 정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동해안에는 비와 함께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너울성 파도도 높게 일겠습니다. 내륙 하늘에는 구름만 다소 지나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낮은 기온으로 출발합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2.4도, 부산 14.9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어제보다 조금 높아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1도, 대전 20도, 대구 18도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고요. 당분간 내륙은 비 소식 없이 무난한 날씨 속에 일교차가 크게 벌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